자, 이제 개장을 본격적으로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추격 저점 매수 전략을 알아봐야 되는데, 송가람 대표는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니까. 네. 정경민 사장 먼저. 제가 먼저 좀 해볼까요? 네. 역시 반도체입니다. 아, 반도체. 네. 오늘 하이닉스가 과연 어떻게 될까? 하이닉스 뭐 말씀드렸잖아요. 양봉. 양봉. 네. 툭 떨어졌다가. 뭐 툭툭도 아니에요. 지금 호가가 좀 밀리는데 뭐 네. 한 1% 정도? 아, 이미 네. 대충 실적 어닝에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거는 네, 인지는 좀 미리 했다? 조금 이렇게? 있었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는 게 이 회사들의 실적이 좋거나 실적이 단기에 좋아질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TSMC를 팔고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을 사고 미국에 있는 장비 회사도 사는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이틀에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갈 만한 그런 수급은 아니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일단 할인율에 민감한 종목들이 반등이 꽤 좋습니다. 요즘은 뭐 게임, 엔터, 뭐 메타, 그리고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도 그냥 벼랑간 그냥 툭 뭐 상한가 비슷하게 움직여 버리잖아요. 이제 역시 지금 시장은 뭐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랄까 이제 오히려 좀 분자보다는 분모가 더 이 주가의 민감도를 크게 미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근데 뭐 반도체는 저는 적어도 D램 쪽은 예전하고는 확실히 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낸드나 시스템 반도체 쪽 뭐 이런 것 쪽보다는 어쨌든 DDR5 위주의 어떤 D램 쪽에 있는 외국인들의 선호도는 제법 유입이 되고 있고,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TSMC 중국과의 이제 어떤 요인이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타이완을 숏하고 한국의 이제 반도체를 롱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는 지금 반등의 좀 기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 선거까지는 소위 말하는 태조 이방원이 조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치고받고 하는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가 뭐 나쁘지 않은 주가를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엔터 게임, 뭐 바이오 뭐 이런 애들이 움직이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가 지수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감 지수는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두 지수는 뭐 제법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횡보 이상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반등과 횡보 이상을 해줄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는 역시 D램 쪽, 그리고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이오나 또 게임 뭐 이런 쪽이 확실히 좀 에너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뭐 전략 조금 더 자세히 좀 본다 그러면 좀 네. 신선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달고 다른 종목들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좀 횡보 구간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일종의 검증된 테마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격을 하시기보다는 한 5% 정도의 손절을 감안한 선침의 전략이 좀 더 어울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뭐 또 오늘 뭐 이재용 부회장의 뭐 이사회가 또 끝나고 나면 또 네. 로봇 테마 움직일 거예요. 뻔합니다. 오늘이 아니고 27일. 네, 네, 27일이죠. 내일. 27일. 그렇게 되면 또 로봇 테마 또 움직일 거고, 뭐 M&A 또 가능성에 뭐 이상한 뭐 아남전자 이런 것도 움직일 거고. 그렇죠. 뭐 비전 선포식을 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미래에 우리는 이런 쪽에 어떻게 정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물론 이제 그게 회장 취임이 된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내일 이사를 거치고 나면은 추론을 하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리고 뭐 삼성 직원들은 지금 특별 보너스에 목말라 있고 그런 네.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네옴시티 이슈도 뭐 한순간에 뭐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들, 또 XR에 대한 또 이런 기대치도 있죠. 그러면 뭐 대표적인 종목이 뭐 뉴프렉스 뭐 이런 거 볼 수 있고. 제가 파악한 바 다음 주에 사우디아라비아 행 네. 항공권이 많이 끊어졌어. 예약이 된 걸로. 네.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뭐 국토부 장관부터 해서 다 가야죠. 안 오면 우리가 가야죠. 그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빈살반이 건너뛴다고 하니.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야죠. 뭐 건축주가 네. 뭐 쫓아다니면서 집 지어주세요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그럼 불러드리게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한미글로벌 많이 오른 상태지만 저는 훨씬 오른 만큼 더 오를 수도 있다. 한미글로벌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랑 같은 데서
한번 이따가 치고. 네.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슈도 계속해서 뚝뚝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맞아요. 그런 것들을 네. 좀 감안해 볼 필요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틈새, 테마 쪽으로 좀 보시고 저는 이제 기조적인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역시 디램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제 제가 딱 꽂힌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이었어요. 하나마이크론. 네, 저 종목이 왜 저렇게 셀까? 뭐 7%, 8%, 9%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냥 우연은 아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율 반등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역시 뭐 느낌적 느낌, 본능적 본능이라고 제목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디램에 대한 시각, 또 반도체 전체적인 기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자율주행 관련 칩 테스트 말씀드렸잖아요. 두산 테스나도 지금 상당히 활발하고 바쁘다고 전장 쪽으로.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이 지금 3나노까지 다 해놓고 뭐 이렇게 좀 비유를 하자면 정말 막 그 최고 인류 셰프 막 이런 그 뭐 이런 뭐 스시 그 초밥 뭐 이런 거 해놨는데 지금 정작 오는 건 다 고등어구이만 시키고 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좀 화나겠습니까. 아마 그쪽으로 푸시가 지금 많이 들어갈 걸로 이렇게 또 들려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은 D램 쪽이 강하지만 뭐 시스템 반도체 쪽도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27일 이후에는. 하지만 어쨌든 기조로 가져가는 가장 강한 에너지는 저는 이제 D램 쪽이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좀 전략을 좀 뽑아봤고요. 그럼 네. 좀 또 뻔한 종목들이긴 한데 역시 이제 뭐 테스터 쪽이 소켓 쪽이 가장 좀 빠르고 민감도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 대비 뭐 좀 탄력을 키우고 있는 ISC, TSE 이런 종목들을 좀 우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유민 차장은 오늘 그래도 IT 뭐 지금 SK 하이닉스의 실적 어닝 뭐 shock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래도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해 주셨고 소켓 업체 ISC를 좀 집중적으로 자 이제 송가람 대표의 시장 전략 봐야 되겠는데 어떤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네, 저는 약간 다르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당장 바로 접근해 볼 만한 네, 위치가 어제 어떤 뉴스가 것이냐. 외신을 통해서 좀 많이 등장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크라 재건의 마샬 플랜을 논의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마샬 플랜은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규모가 지금 6천억 유로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6천억 유로? 그 6천억 유로라고 한다면 한화로는 약 800조 이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네. 이 금액이 산출된 것은 이제 기준이 이제 유럽 쪽 경제연구소에서 1차로 발표한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전역을 재건하는데 6천 원 이상 들어갈 것이다 6천억 라고 유로? 발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때문에, 네옴시티에다가 뭐 우크라 재건 이렇게 하면 우리의 또 활로가 생기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교통시설이라든지 어떻게든지 주택, 들어가야 되죠. 그쪽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사우디, 이런 제2의 사우디 붐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숟가락은 얹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참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첫 번째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했던 부분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이 이제 우리나라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함께 이제 복구에 재건에 함께 참여하겠다 이런 협조 요청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한 대사도 우크라이나 주한 대사죠. 네. 우크라이나 주한 대사도 서울대 강연에서 전쟁 후에 재건 프로젝트에 한국을 참여시키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게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국은 이제 이런 중동에서의 건설 경험도 있고 최근에 우리 국토를 발전시킨 경험, 이런 경험, 교통시설 그리고 건설 주택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험이 그쪽에서 크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국내 건설 기계 중장비주들 그리고 관련 건설업계 주들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고요. 네.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단기적으로도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섹터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데모입니다. 데모. 네, 데모 같은 경우에 네. 독특한데요. 데모. 네, 데모는 이름은 이제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 굴삭기 어태치먼트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이 어태치먼트라고 하면 이제 굴삭기에 이제 부품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부착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 여기에 버킷이나 네, 뭐 그렇죠. 로더, 네. 뭐 다른 것들 유압 브레이커도 있고 이제 키커플러도 있고 그런 점들을 이제 세계 80여 개국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장비 관련주 중에서 이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강한 흐름 속에서 이 데모가 강하게 갔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살짝 어느 정도 단기로 눌리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시초가로도 추격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추격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모.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창의적인 종목입니다. 개장선에 네. 흥미로웠습니다.